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회사원이시거나 소액으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딱 알맞은 물건으로 추천을 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감정가만 보고 무턱대고 영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권리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돈이 안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는 전국의 경매 물건들. 그 중에서 진짜 돈이 되는 물건은 단 몇 건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수익 구조를 계산한 뒤 실제로 투자해도 되는 실전형 물건만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624-6번지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10억 898만원. 하지만 현재 3번의 유찰을 거치면서 낙찰 가능한 최저가는 4억 9,44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무려 49% 수준입니다. 단순히 싸기만 한 건 아닙니다. 건물 구조, 대지 면적, 용도, 주변 상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권리관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이건 진짜 실현 가능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물건을 소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물건이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나도 이런 물건 하나쯤 갖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실 뿐 실천하시는 분은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실전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그 기회를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3타경 1840호 경매건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624-6번지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 전체입니다. 입찰일은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현재는 3번이나 유찰되어 4번째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감정가는 10억 890만원, 이번 최저입찰가는 4억 9,440만원, 즉 감정가의 약 49%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울산산업고등학교 인근의 삼남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 약 8m 도로에 접하고 있는 차량 진입이 편리하고 전면 도로 시인성도 매우 뛰어난 위치입니다. 주변에는 원룸,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가 혼재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안정적인 생활 밀착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동-IC까지 차량 3분 거리, 울산 도심권까지도 15분 이내 접근 가능해 자가 이용은 물론 통임대 전략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번 물건의 대지 면적은 352.72, 약 106.88평, 연면적은 514.11이, 약 155.6평 규모이며 구체적인 층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 183.94이, 약 55.64평, 2층 199.832, 약 60.45평, 3층 130.34이, 약 39.43평, 옥상 제시외 건물 약 31.2, 약 9.44평 판넬 지붕 단층. 총 건폐율은 약 56.79%, 용적률은 약 145.76%로 지역 내 비슷한 물건들과 비교해도 활용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1층과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은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 주거 복합 활용 혹은 전체 통임대 또는 층별 분리 임대 전략 모두 가능합니다. 외벽은 타일 마감, 복층 유리창 시공, 내부는 사무실 주택 혼합 마감 형태로 노후도는 심하지 않고 리모델링 여지도 충분합니다. 또한 옥상 일부에는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판넬 지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약 9.4평 규모로 창고나 임시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단순한 절반 가격 건물이 아니라 넓은 대지, 안정적인 입지, 층별 활용도가 높은 구조를 모두 갖춘 실전형 수익 물건입니다. 이제 이 건물의 권리 구조, 즉 말소기준 권리일과 세입자 인수 여부, 그리고 실제로 낙찰 후 추가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사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임장을 하시고 그 대항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낙찰받고 난 다음 대항력을 해결하지 못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핵심인 권리관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4월 7일 상북농협이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길 수 있으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먼저 1층 상가 중 일부 공간 1호실을 점유 중인 윤호 세입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차인은 2023년 11월 20일에 전입했고 배당 요구는 2024년 6월 20일에 제출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이며 전입일은 말소기준 권리일보다 한참 뒤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는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등기부상 권리 순위에도 아무런 충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윤호호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게 되는 구조이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즉, 이 임차인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호 세입자입니다. 이 임차인은 2005년 4월 25일에 전입하였으며 확정일자 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입일만으로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훨씬 이전의 점유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장호 세입자의 보증금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점유 중인 공간이 어디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점유 여부와 사용 범위 그리고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내역 등은 현장 실사나 사전 권리 조사 없이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상 현황조사서, 점유관계조사서 상 어디에서도 이 임차인이 현재 점유 중인 위치나 보증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장호 세입자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전입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간주되며 보증금 전액은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즉,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수 리스크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이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또는 더 높은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총 2명의 임차인이 있으며 윤호 세입자는 대항력 없음 배당 요구 완료로 인수금 0원. 반면 장호 세입자는 대항력 있음, 배당 요구 없음으로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다만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현장 방문 또는 사전 사실 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인 박오호 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건물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경우 얼마의 자본이 들어가고 매달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하나하나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최저 입찰가는 4억 9,440만 원, 즉 약 4억 9천만 원대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투자는 낙찰가의 7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번 물건도 보수적으로 70% 대출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4억 9,440만 원의 70%는 약 3억 4,6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4,800만 원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 법무사 비용, 명도 비용 등 부대 비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약 4천만 원 선으로 잡으면 총 자기자본 필요 금액은 약 1억 8,800만 원, 즉 대출금 외에 약 1억 9천만 원 정도의 현금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임차인 윤호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1층 일부 구간은 전입 기록과 배당 요구가 모두 명확하며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월세는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근린생활시설 내 1호실 소규모 점포 기준으로 월 30만 원 전후의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층 전체 면적은 약 60평, 2층도 약 50평, 3층 주택은 약 45평 규모로 전체 임대 시 예상 수익은 다음과 같이 추산됩니다. 1층 전체 상가 임대 시 월세 약 200만 원, 2층 사무실 또는 학원 임대 시 월세 약 150만 원, 3층 주거 임대 시 월세 약 60만 원, 총 예상 임대 수익 약 월 410만 원. 이제 자본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출금 약 3억 4,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 4%로 계산하면 연간 1,384만 원, 즉 월 약 1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약 1억 9천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 역시 연 4% 기준으로 연 760만 원, 즉 월 약 63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총 자본 비용 약 월 178만 원. 정리해보면 예상 월세 수익 410만 원. 월 자본 비용 178만 원, 월 순이익 약 232만 원. 즉 낙찰 이후 임대만 잘 이뤄진다면 월 200만 원 이상 남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호 세입자에 대한 인수 가능성입니다. 이분은 전입일만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 점유 범위, 계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보증금 계산에서 일단 제외하였지만 만약 실제 점유 중이며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호 세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입찰 전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열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2년 보유 후 매각했을 경우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각각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했을 때 과연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각각으로 나누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감정가는 10억 890만 원, 앞서 낙찰 기준으로 잡았던 가격은 4억 9,440만 원, 그리고 총 투자 비용은 약 6억 8천만 원 선으로 추산됩니다. 자기자본 1억 9천, 대출 3.46억, 부대비용 4천만 원 등 포함. 만약 이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감정가 수준인 10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시세 차익은 약 3억 2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 명의일 경우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억 2천만 원 중 15%에 해당하는 4,8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2억 7,2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수적으로 최고세율인 45%를 가정하겠습니다. 2억 7,200만 원 45% 약 1억 2,200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총 세금은 약 1억 3,40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 순이익은 약 1억 8,600만 원. 이제 법인 명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지만 대신 세율이 단순하고 낮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초과 200억 이하일 경우 20%의 법인세, 10%의 지방세, 즉 총 22%의 정률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세차익 3억 2천만 원, 22% 약 7,400만 원, 결과적으로 법인은 세금으로 약 7,400만 원을 내고 순이익은 약 2억 4,6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세금 약 1억 3,400만 원, 순수익 약 1억 8,600만 원.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세금 약 7,400만 원, 순수익 약 2억 4,600만 원. 즉 같은 물건을 같은 시점에 팔더라도 법인 명의는 개인보다 약 6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은 설립 운영에 따른 회계 처리와 추가 관리가 필요하고 양도세 이외에도 배당소득세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이익만 놓고 보면 단기 보유 후 매각 목적이라면 오늘 매입한 후 내일 팔아도 세율이 변동이 없는 법인 명의가 훨씬 유리한 구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 물건의 대입지부터 건물 구조, 권리관계, 수익 분석 그리고 매각 시 세금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경매 물건은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실전형 수익 자산입니다. 입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삼남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한 3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전면 8m 도로에 접해 있고 코너 입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시성과 차량 접근성이 모두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은 대지 106평, 연면적 155평 규모로 1층과 2층은 상가로,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를 통임대하거나 층별로 나눠 임대 전략을 세우기에도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권리관계 역시 등기부상 문제되는 권리는 전혀 없고 실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윤호호 세입자를 제외한 장호 세입자 한 명만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마저도 보증금과 점유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49% 수준인 4억 9,440만 원, 여기에 자기자본,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해도 총 투자금은 약 1억 9천만 원 수준이며 임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매달 200만 원 이상 남는 안정적인 순수익 구조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2년 보유 후 매각 시개인 명의는 약 1억 8천만 원, 법인 명의는 약 2억 4천만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며 특히 단기 보유 후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오늘 매입해서 내일 팔아도 세율이 동일한 법인 명의가 훨씬 유리한 구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 이미 3번 유찰된 후 낙찰가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수익 구조는 명확하며 입지와 권리까지 모두 체크된 진짜 물건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나도 이런 물건 하나쯤 잡고 싶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실전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강력한 분석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